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증인신문에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국무회의가 절차대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의 답변이 알쏭달쏭합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는 받은 적도 한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단지 대통령실에 들어갔을 때 저 멀리서 본 쪽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고, 또 걱정이 되어서 소방청장과 통화를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통화 내용에 대해 소방청장은 이렇게 말한 바 있죠.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국무회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대행은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다고 말했었는데 이에 대한 생각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국무처 장관으로서 보셨을 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이거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그 유효 여부를 제가 판단할 지위에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은 모두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주장인데 이 주장 통할까요? 네, 이 시각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오늘 새롭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찬성 쪽이 64.9, 구체적으로는 매우 찬성이 51.8, 찬성이 13.1, 그리고 중립이 11.9%로 나타났고 반대 쪽은 23.1%, 반대는 10.5, 매우 반대는 12.6, 합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인데 최근 광장 집회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고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민심을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분 패널께 짧게 여쭤볼게요. 김희정 의원님, 지금 민심을 잘 담고 있다고 보세요? 그런데 이 조사 날짜가 보니까 1월 22일부터 23일이더라고요. 예. 이제 그러면 지금보다는 한 20여일 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심은 서부지법 그 난입 폭동 그리고 재판이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서 여론이 어떻게 변했는지 조금 현재 추이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계엄 당시로부터 한 50여일이 지난 후에 조사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계엄 그 당시하고 큰 여론의 변화는 없다라는 걸 저희가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찬성이 65% 가까이 되고 반대가 23%인데 응답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1,51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응답률이 20%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응답률이고요. 그래서 민심을 조금 비교적 정확하게 읽는 그런 여론조사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하나는 3년간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한 76.5%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이 탄핵에 대한 여론하고 얼추 비슷한 민심이라고 읽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집회가 지금 최근 들어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여기저기서 이제 벌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거를 불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꼼수들을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피청구인 측에서 그러나 민심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속내는 계엄 당시와 지금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반적인 민심의 흐름은 12월 처음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을 때 가장 민심도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들의 흐름을 보면 그때를 고점으로 탄핵 찬성 여론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탄핵에 반대한다는 여론은 상승하는 추세죠. 1월 22일부터 23일 이후에 헌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었던 여러 가지 이 내란과 관련한 증언들을 반박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이라든가 재판 과정이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라는 민심의 반발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온 그 수치보다는 탄핵 찬성 여론은 조금 줄어들고 예. 탄핵 반대 여론 그건 뭐 우리 보수 강경 지지자들이 응집했다는 결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수치보다는 탄핵 반대 여론이 커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탄핵 반대 여론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사항으로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는 최근에 선거 결과들을 보시면 민심의 큰 흐름에 변화가 있었을 때 그게 여론조사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여론조사에 드러나지 않는 민심들을 표로서 응징하는 결과들을 많이 보였죠. 지난번 총선 때도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최근에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선전선동이 일정 정도 작동을 하면서 그 극우 세력의 준동 그리고 극우 세력의 결집의 결과이지 보수 전체의 결집까지도 되지 못한 결과였기 때문에 예. 이러한 여론의 흐름, 탄핵 탄성이 더 높아지는 여론의 흐름은 지금의 탄핵 심판의 과정 속에서 정말 염치도 하나도 없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높아질 것이고 특히나 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전혀 개선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염치 없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에서 계속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면 대략 그 탄핵 찬성 여론이 65% 정도 그리고 뭐 중립 입장이 12% 그리고 적극적인 탄핵 반대가 23%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8년 전에 정확하게 탄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8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이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탄핵 사유는 더 분명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탄핵 찬성 비율이 8년 전에 비해서는 좀 낮게 나오느냐. 이거는 8년 전에 우리가 탄핵을 경험하면서 탄핵 이후에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절차로 정치권이 돌아가는지를 똑똑히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8년 전에는 탄핵 이후에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탄핵에 대해서 중립 내지는 반대 여론이 대략 3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탄핵 이후에 이루어질 대선 결과에 대해서 바라지 않는 8년 전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론이 일부 반영돼서 예. 뚜렷한 탄핵 사유에도 불구하고 중립 내지는 탄핵 반대 여론이 35% 정도 여론조사에서 잡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사 일시가 1월 22일부터 23일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물론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응답률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여론이 어떻다라는 주장과 해석들이 워낙 많아서 한번 네 분의 의견을 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현재 7차 변론 출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역시 단전 단수 지시를 대통령이 했느냐, 그걸 받았느냐, 그리고 어떤 증거들이 있느냐였습니다. 보겠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면 증인께서 소방청장에게 몇 군데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소방청장과 통화는 하셨죠? 통화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이제 그 국무위원들의 분위기, 국무위원들이 생각하는 거 그런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한 짧게 한 1, 2분 머물 때 잠깐
얼핏 보게 된 건데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내내 그게 굉장히 마음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큰 사건 사고 접수된 거는 없는지, 어떤 각종 시위나 충돌 같은 상황은 없는지,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를 했습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물어본 다음에 아까 그 쪽지가 생각이 또 나고 걱정이 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네, 지시는 없었고 쪽지를 봤다라는 취지인데 눈에 띄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본 게 있다. 한 1, 2분 머물 때 잠깐 얼핏 봤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방어적이라고 보이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 과정에서 그러면 그 쪽지가 어디 있었냐 하는 물음이 생겼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까 그 단전 단수 적혀 있던 쪽지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통령 집무실입니까? 여기 집무실입니다. 접견실입니까? 집무실, 네, 집무실이 어디에? 어디 위에 놓여 집무실 있습니까? 대통령 탁자에 그 단전 단수에 소방청장 문구도 있었습니까? 제일 머릿말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표창구인 대리인 물으실 때는 이게 대통령이 이런 관련 지시를 했으면 2시간이나 있다가 이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했겠느냐 그랬는데 실제로 전화한 시간은 계엄 선포되고 1시간 정도 뒤죠. 예, 계엄 11시 37분 선포로부터는 예, 경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거기에 적혀 있던 장소 MBC 여론조사 꽃 기억나십니까? 네, 또 뭐 있었습니까? 한겨레, 한겨레도 경향신문, 있었던 것 JTBC 같고요. 맞습니까? 뭐 대충 그 정도였을 겁니다. 예, 쪽지는 있는데 지시는 없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되네요. 거의 이거는 그 홍장훈 1차장에게 계엄 그 긴박한 그 순간에 그 난리통에 전화해서 격려 전화했던 거다라는 것보다 더 웃깁니다. 저는. 예. 도대체 그러면은 그 단전 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힐끔 보고 본인이 했다는 건데 내내 마음에 걸렸다 이러는 건데 그럼 그 쪽지는 집무실 책상에 왜 있었을까요? 누가 작성해서 대통령 책상에 올려놨을까요? 그거부터 조사해야 되니까 내란 특검 해야 된다는 건데 국민의힘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거부권 행사하고 있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건데 검찰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피의자 측에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다 없다 체포영장 집행한 후에도 이제 검찰로 이 넘기지 않았습니까? 다시 넘기기 전에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 등을 불러서 이 단전 단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검찰에서. 그게 이제 오늘 보도가 된 거 아닙니까? 다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돌려받기 전에 미리 조사를 한 거예요. 왜냐?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니 없니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내용에 대해서 증거로 인정 못한다라고 우길까 봐 그러기 전에 공수처 수사 내용에 대한 참고를 하지 않고 검찰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얻은 내용이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소방청장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단전 단수 등 관련해서 요청이 있으면 적의 조치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도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혐의를 부인을 했고 그러면 소방청장, 차장 이분들이 굳이 단전 단수를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굳이 그 순간에 지어내서 장관이 지시했다라고 얘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는 또 실행에 옮길 수도 없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거짓말하고 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고 예. 또 대통령의 공소장에도 분명히 단전 단수의 지시는 피의자 윤석열이 한 것이다라고 검찰 공소장에도 적혀 있는 거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논의를 했었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시를 직접 했다는 사람은 있고 자기는 받은 바가 없고 또 그 지시를 받았다는 소방청장이 있는데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네. 힐끔 보고 이 쪽지가 내내 마음에 걸렸다고요? 쪽지를 가로로 접었냐 세로로 접었냐 최상목 대행이 있는가 하면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의 오른팔로서 얼마나 그동안 그 권력 행사를 해왔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누가 봐도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버젓이 헌재에 나와서 또 이렇게 부인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참담하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판사 출신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증언이 위증의 죄라는 아주 무거운 죄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 거고요. 여기 이 쪽지 또는 메모로 흘낏 봤다는 것은 대강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최상목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를 준비하고 국회에 대한 일체의 재정 지원을 중단해라라고 예. 했던 게 이게 8페이지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 그 연장선상에 있던 쪽지를 봤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쪽지가 이상민 장관에게 직접 지시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상민 장관이 정말 메모 내용만 보고 실제 또 소방청장이나 경찰청장에게 단전단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이 내용은 공수처 조사에는 사실 없던 내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인데 그러면 소방청장이든 경찰청장이든 지금 경찰청장은 아마 목요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니까 그때 그 부분을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소방청장이 했던 얘기와는 전 대질이든 추가 변론이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이 정해진 기간 내에 졸속적으로 치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사실로 받아들였던 게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대통령 탁자 위에 있었다는 거고 얼핏 네. 봤다는 거거든요. 네. 누가 보라고 해서 봤다 그러면 그것도 지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그런 판단을 안 하고 멀리서 이렇게 잠깐 얼핏 봤다. 네. 근데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예. 예,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죠. 그날 상황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 행안부 장관은 그때 울산에 있었습니다. 12월 3일 날 울산에 행사를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실에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로 빨리 왔죠. 그러니까 다른 국무위원들 한덕수 총리보다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을 해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국무회의장이 아니고 대통령실, 대통령이 직무 공간에서 그러한 쪽지를 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비상계엄과 관련돼 있는 역할 분담에 있어서 충암파의 한 사람이 이상민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대통령과의 그 관계 그리고 오랜 술 친구를 했던 사람으로서의 이 그동안 대통령이 오랫동안 계엄을 얘기했던 그리고 비상조치를 얘기했던 얘기를 다 들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핏 들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지금 한 2달 가까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날의 이상민 장관의 행적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그 이전에도 이상민 장관이 어떤 관계들로 대통령과 커뮤니케이션 했는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얼핏 봤는데 그것은 모든 걸 다 기억한다. 그리고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했다. 아무 목적도 없이 전화했다. 그렇게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또 하나 이상민 장관과 관련돼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못했고 안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공수처가 수사 이관을 받고 나서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 친명 처리 문제 때문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그것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정확한 팩트이겠죠. 예. 그래서 이미 정리를 하면 이상민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이 모이기 전에 대통령실에 가서 그날에 있을 비상계엄 그리고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논의했던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러한 단전 조치에 대해서 전혀 얼핏 봤다라고 대충 넘어가는 것은 거짓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계엄에서의
반헌법성 여부를 따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공소장에도 보면 대통령 공소장이에요. 윤 대통령, 이상민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허석곤 소방청장 이런 순으로 지시가 이루어졌다라고 공소장에는 담겨 있거든요. 예. 지금 직접 지시는 받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다라고 하지만 메모를 봤다라고 하면 암묵적인 지시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그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에 부합하죠.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이상민 전 장관도 그렇고 계속 의도적으로 쪽지라고 쪽지 몇 개, 뭐 쪽지를 받았다. 뭐 공문서가 아닌 쪽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자꾸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은 정식으로 작성된 지시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근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문을 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그냥 그 차관보한테 건네기만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상민 전 장관은 지시문을 받은 것도 아니고 대통령 직무실 책상 위에 있는 지시문을 멀리서 봤다. 그것도 얼핏 봤다. 이렇게 자꾸 축소하는 진술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이유는 이 국무위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란 범행과 관련해서 주요 임무 종사자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은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허석건 소방청장이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주요 언론사에 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단전 단수 조치에 협조하라는 식으로 연락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피하고자 대통령의 지시가 아예 없었다. 처음 단계부터 지금 끊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발생한 사건의 흐름을 보면 지시문에 의한 일부러 대통령 측의 변호인도 구두로라도 이렇게만 묻잖아요. 예. 사실은 서면 지시였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만 서면 얘기는 빼고 구두로 지시받은 적이 있냐라고 의도적으로 묻거든요. 근데 사건의 흐름은 지시문에 의한 서면에 의한 지시를 받고 그 실행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화면 하단에 속보자막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한 증인들 신문이 있거든요. 국정원 전 3차장도 출석을 해서 백종욱 전 차장입니다. 관련된 증언을 하고 있고 또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5시부터 출석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시각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되는 대로 시청자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지금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까지는 더 파악이 되면 제가 설명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다른 주요 인사들과 배치되는 발언들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상적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상민 전 장관이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개회 선언 없었다. 안건에 대한 설명 없었다. 폐회 선언 없었다. 이 말이 맞나요?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 다음에 뭐 안건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김용현 장관이 문건을 나눠줬다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쭉 진행이 되다가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또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무회의의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볼 건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최상목 장관의 진술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김용호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거 못 받고 그 자리에서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시거든요. 저도 김용현 장관님이 총리님께 뭘 보고하거나 이런 장면은 보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행안부 장관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를 100번 훨씬 넘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과정에서 의사 정족수가 물론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오히려 저는 그런 해제 국무회의보다는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좀 길게 들려드린 이유는 시청자들께서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개회사는 없었다. 하지만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 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다. 자신의 생각이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라든가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동일한 국무회의 비슷한 걸 했는데 총리하고 부총리는 이건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사실상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대통령 오른팔이라고 불렸던 전 행안부 장관은 이거는 국무회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그리고 이거는 불법 계엄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다면은 이 국무회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계엄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덕수 총리는 모두 다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얘기로는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계엄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에 따르면 찬성한 사람이 이상민 장관 아니었겠습니까? 이 논리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정상이 아니라고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고 농림부 장관 예를 들어도 5분도 채 안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실질적인 열띤 토론이 있었고 이게 정상적인 국무회의였다. 어떻게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모두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 생각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용현의 주장도 비슷하거든요. 1시간 반에 걸쳐서 국무회의가 진행이 됐고 오는 대로 뭔가 얘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이런 얘기도 오는 대로 그냥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심의를 오는 대로 심의를 했다라는 그 김용현의 주장과 매우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안건 번호가 지난번에 저희가 봤다시피 정확하게 부여가 됐는데 네. 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는 안건 번호가 없었잖아요. 계엄을 의결하는 예. 그 안건요. 네, 심의죠. 예, 심의요. 예, 거기에는 안건 번호가 없었고 명확하게 회의록도 없었다라는 거를 저희가 행안부가 국회 보고한 것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장 열띤 토론이 이루어진 잘된 국무회의였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지 진짜 이상민 전 장관 굉장히 낯이 두껍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고요. 뭔가 이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이미 절차적 정당성은 없었고 통보도 국회에 안 됐고 부서도 제대로 안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위헌성, 위법성은 이미 저희가 여러 차례 논의한 바가 있었죠. 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잘 지켰느냐 이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인데 이상민 장관이 일단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다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한덕수 총리에게 비상계엄을 보고하는 것을 못 봤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글쎄 본인이 현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과 관련한 보고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과정이 없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1%의 가능성이라도 우리가 확인을 못했지만 있다면 그걸 저는 확실한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번 탄핵 재판에는 크게 세 가지 줄기가 있는 거죠. 헌법 82조에 국무회의를 의결해야 하고 국무회의의 부서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두 번째는 계엄령법을 위반했느냐. 그러니까 포고령 1호가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전면 중지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계엄령법을 위반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마지막으로는 국회가 정상적인 작동, 권능, 그러니까 계엄을 해제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느냐 안 하고 있는 거냐라는 예.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82조와 관련한 내용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다는 점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두 분은 자신들은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증언하고 있으니까 결국엔 이렇게 엇갈리는 진술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분들께서 예.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용남 의원 법적 절차를 잘 지켰느냐라는 점에서 법조인 시각으로 볼 때는 어때요? 법률적으로는 일단 국무회의 자체가 아예 성립한 적이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왜냐하면 모든 국무회의의 안건은 말로 해서 말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서면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안건 보고된 서면도 없었고 그 무엇보다도 다들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만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부서 그러니까 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회의록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이거 지금도 없어요. 아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무위원들의 부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회의록은 아예 처음부터 작성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남아있는 회의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아예 국무회의라는 건 그날 밤에 적어도 계엄 선포 이전에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확한 해석일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국무회의라고 생각했다 다들 뭐 이게 생각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국정 운영은 저렇게 우기는 것은 일단 절차적 요건은 갖췄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예. 절차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를 위한 실질적 요건 어느 하나도 갖춰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국무회의를 여러 차례 참석해봤던 저의 경험으로 봐서 그 절차적인 문제를 한번 얘기 좀 드려볼게요. 한덕수 총리도 그 얘기 했던데 국무회의를 하려면 사전에 이제 공지를 해야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지를 해야 되고 몇 차 국무회의 이런 거죠? 한다라고 하는 미리 알려줘야 되고요. 국무위원들에게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보장을 해야 되죠. 사전에 안건도 알리나요? 안건도 알립니다, 당연히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진행 발언을 해야 되거나 뭐 별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것도 미리 행안부를 통해서 보고를 해서 그게 안건으로 상정이 돼야만 그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정도 되는 나라에서 일국의 국무회의가 그렇게 난삽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개의 선언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 바로 다음에 있어야 될 국회에 대한 경제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인 다음의 순서가 제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제안 설명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무회의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형식적인 요건, 그 요건 자체를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안 지켰고 말씀하셨듯이 부서도 안 했고 회의록도 없고 그러니 앞뒤 입구와 출구도 다르고 그 안에 있는 몸통에 해당하는 국무회의의 절차적 진행 이것마저도 다 무시한 국무회의였기 때문에 그런 국무회의는 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일도 없는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혹시 네. 반박 제 있으시면? 의견은 아니고 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부분 있잖아요.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절차적 위법 없었고 계엄은 극도의 보안을 필요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후에 전자결제가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본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 이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거겠죠. 계엄과 관련해서 미리 자신은- 알리면 보안이 셀 수 있고 네. 사후에 충분히 문서로 결제가 가능하다, 전자결제가 네, 가능하다.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관 분들이 그게 절차적 정당성을 지닌 것이냐 안 지닌 것이냐가 중요한 재판의 쟁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12월 3일 날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들을 불렀잖아요. 저는 법률적으로는 뭐 국무회의라고 부를 수가 없는 미팅이었습니다만
근데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을 들어보면 10시 22분 경에 비상계엄 선포의 방송이 나간 이후에 대통령이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장관들이 모여있던 자리에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보안을 요한다고 하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전 국민이 TV를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된 걸 다 지켜본 이후에는 보안 유지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후라도 뭐 부서를 비롯한 회의록 작성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12월 3일로부터 지금 2달이 훨씬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안 유지를 위해서 뭐 부서나 회의록 작성을 안 했다? 그거는 약간 변명을 대도 너무 유치한데요. 좀.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